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주간 기준으로는 5주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납득이 가긴 합니다만 단기 변동이 크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진영에 대한 밸류 부담 혹은 거품론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길게 봤을 땐 지금 이 순간이 매수 기회일까요? 또 다른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말 사이에 여야 간의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연말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로 고배당주를 들여다봐야 될지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 초점 맞춰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뉴욕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난 한 주 동안 나스닥 지수가 4월의 해방의 날 이후 최악의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가장 핵심적인 하락의 재료는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도 주말 사이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업데이트들이 조금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시장 3대 지수는 혼조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소폭의 하락, S&P 500 지수는 장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장 초반에 투심이 이렇게 악화됐던 데에는 경제 지표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11월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나온 건데 지난달에 53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0.3으로 급감하면서 3년 내 최저 수준을 가리켰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남녀노소 혹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이렇게 상승으로 반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정부 셧다운이 38일차였죠. 이날로서는 민주당이 타협안을 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던 영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데이트 잠시 후에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날 종목들의 표정 자세하게 보시죠. 장중의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한 하루였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으니까 혹시라도 밤새 내내 이 MTS를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마음이 많이 쫄릿쫄릿했을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장중 한때 5% 가까이 낙폭을 벌렸다가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이 미국 정부가 중국용 저사양 칩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투심이 급격하게 악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컴과 AMD, 퀄컴 등의 반도체주들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띄었던 날이었는데 장중에 이렇게 다시금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데에는 메타의 소식이 한 몫을 했습니다. 2028년까지 데이터 센터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지금 AI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개인용 초지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센터가 핵심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쪽으로 자본 지출을 확대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메타의 주가도 강보합권에 그리고 장중까지 크게 밀리고 있었던 빅테크주들 그리고 AI주들도 대체적으로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으로 전환되는 등 변화가 진행됐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인텔이 가장 크게 아웃퍼폼을 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인텔과 협력해서 칩 개발에 들어가겠다라고 발언했던 영향이었고요. 그 밖에 가장 눈에 띄었던 또 다른 종목은 샌디스크가 실적 발표 이후에 15% 급등세를 나타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오늘 우리 시장, 특히 SK 하이닉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도체주들이 빠졌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머스크 CEO의 1조 달러 보상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그동안 FSD, 로봇 등과 같은 미래 가치에 기반을 두고 많이 올랐는데 정작 본업인 자동차 쪽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5%대 낙폭 대비했을 때에는 역시나 이
낙폭을 일부분 만회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그 밖에 리튬과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경우에는 중국 탄산 리튬 가격 급등 이슈 속 특히나 앨범알의 주가가 6%대 올랐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밖에 크게 움직였던 종목과 테마들입니다. 팔란티어 역시도 장중에 5%포인트 이상 상승 반전하는 등 이 변화가 눈에 띄었는데요.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가 언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장, 벤처급 수익률을 내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놀라운 성장률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이번 발표됐던 실적을 보면 정말 들여다보면 볼수록 놀라운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성장세를 그야말로 증명했던 실적이었는데 물론 밸류에이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오라클은 이날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픈 AI 구제금융 논란 속에서 지금 오라클은 오픈 AI와 대규모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죠. 오픈 AI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오픈 AI와 업계 동물을 나란히 걸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시장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시세는 좋았습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 10만 달러 이탈이 잠시 나타났던 이후에 2억 4천만 달러 규모 자금이 ETF로 유입됐다라는 이슈 속에서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등의 종목들이 잘 나갔고요. 히토류 관련주들에서는 MP 머티리얼즈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은 부진했지만 그래도 손실폭이 크게 축소됐다라는 점은 고무적이다라는 평가 속에서 13%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 여타, 아메리칸 리소스, 유나이티드 안티모니 등의 종목들의 시세까지도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픈 AI가 촉발하고 있는 이 AI 버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민을 해봐야 하는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가 반드시 주목해봐야 되는 중요한 보고서를 내놔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AI 버블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말로 요약이 가능할 텐데요. 아직은 우리가 이 AI주들 혹은 빅테크주들에서 떠날 단계는 아니지만 유의, 그러니까 watch out 해야 될 단계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대규모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 빅테크주들의 현금 흐름조차도 막대한 AI 지출을 감당해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빅테크주들에 대해서 대형 공매도를 아직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지금부터 회사채에 대한 공매도를 시작하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회사채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회사채 가격 하락에 베팅한다는 것이고요.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반대로 금리는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 5 가운데 회사채 금리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새롭게 부채를 받을 때, 빚을 낼 때 더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뜻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과 알파벳, 메타, MS, 오라클 등의 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에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것을 조금 쉽게 투자자의 언어로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은 적어도 빅테크 기업들 너무 과격하게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악시오스를 통해서 약 1시간 전쯤 보도가 된 바인데요. 미국 정부의 셧다운 종료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상원 민주당은 정부 재개를 위한 초당적 패키지 법안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이 최소 10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지출 및 단기 예산안의 절차 진행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데 이 세액공제 연장을 위한 12월 표결 약속이 이번 합의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발목을 가장 크게 잡고 있는 것이 이 셧다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라는 불확실성이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 트럼프 취임 첫 해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풍향계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뉴욕시, 버지니아 그리고 뉴저지주의 이 주지사 선거에서 주말 사이에 민주당이 싹쓸이 우승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서 셧다운을 종료시켜야 한다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연 종료 해제가 되게 될지 지켜보셔야겠네요.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투자 포인트들 세워봅니다. 셧다운에 대한 이슈가 좀 마무리되는 등 우리는 시장에서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이 빨리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동안은 보지 못했던 모두의 랠리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모두의 조정이 지난주 나타났기 때문인 거죠. 주간 기준으로 5주 만에 하락을 기록한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지난 금요일에도 1.8% 떨어졌습니다. 미국발 매크로 불확실성이 커졌고 원화 자산이 녹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원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이러한 영향 속에 외국인의 매도도 갈수록 규모가 좀 진정되고 있긴 합니다만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요.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전력, 금융주까지도 이날은 일제 매물 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1.8%였고요. 코스닥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일부 바이오 종목군만 방어하긴 했는데 그리 많진 않았고요. 코스닥도 2.3% 크게 떨어졌죠. 불안 요소들 점검해 볼까요? 미국에서 AI 구제금융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비롯해서 안 그래도 AI 종목군들의 밸류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었던 가운데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되는 버블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AI 밸류체인 전반이 함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고 고용이 불안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충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었죠. 환율의 급등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461원대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우리 장에는 당연히 압박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반이었죠. 외국인의 거센 매도가 쏟아졌던 가운데 그나마 지난 금요일에는 매도 규모 측면에서는 진정되긴 했었는데요. 저러한 외국인의 매도 행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소화해야 될 것이고 반전의 모멘텀을 기다려 봐야 될 겁니다. 그 반전의 모멘텀은 첫 번째, 미국의 셧다운이 해결되는 것이 되겠죠. 미국 재무부가 TGA 자금을 사용해서 AI 진영에 또 힘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우리 기준으로는 20일 발표가 될 것이고요. AI 관련한 추가적인 증명이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안길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1월 11일, 이제 내일이 되겠네요. 한국의 수출액 잠정치도 일정 부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 시장의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 단기 변동을 소화해야 된다라는 증권사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이제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는 이번 주가 될 텐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그 이상을 내주지 못한다면 어김없이 요즘은 세론으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금요일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조금 넘겨서 시장이 박수를 보내준 기업 등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그날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이 되겠습니다. 장중에 급등 흐름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상승폭 줄여서 6%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그래도 그날의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는 확연하게 선전했습니다. 잉그루드렉과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 그 전 거래일에 애프터에서 실적이 나왔고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예상을 뛰어넘은 실적에 주가는
30% 이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기대치가 낮았던 쪽에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카카오나 백화점, 편의점 관련주들, 지역 난방공사, 그리고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시장의 관심 좀 바깥에 있었던 종목들이 반응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타이어사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흐름들을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좋았던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것은 장중 요약이었었고요. 애프터 요약은 시간 외에서 배신감을 좀 안겨준 종목들이 있었죠.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심택의 급격한 변동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을 하회하는 데이터로 발표가 됐고 30분 후 나온 공시에선 전환 청구권 행사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16% 추가 하락을 더하면서 총 이날 17%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심택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젠백스 차트 한번 이날 볼까요? 장중이었죠. 시장 대비 굉장히 선전하면서 16%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2상 공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장 마감 이후에 올빼미 공시로 위약군 대비 투여군이 유의한 차이점을 보이지 못했다. 쉽게 얘기하면 유효성 지표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죠.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추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9%까지. 그러니까 정규장 종가 대비해서는 무려 40% 정도의 하락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규장 종가 부근에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40%의 손실을 떠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좀 좋지 못한 소식들이 애프터에 작용이 되면서 시간 외에서는 좀 씁쓸한 뉴스들을 많이 접했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심택과 젠백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또 어떤 시세를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로 가볼까요? 주말 사이 뉴욕장은 전약 후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혼조였으나 정강 후약의 혼조는 아니었고 전약 후강의 혼조였다라는 것은 비교적 우리 장에는 나은 뉴스가 되겠죠. 좋지 못했던 이슈들은 소비자 심리지수가 부진하면서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졌고요. 경기 우려가 나왔습니다. AI 버블 관련한 이슈 등이 유입됐는데요. 엔비디아 중국 수출 규제 해소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변동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상승 마감을 기록했고요. 메타는 사기성 광고 매출 논란이 일기는 했습니다. 자, 다만 이러한 여러 불안 요소 속에서 하락으로 시작했던 뉴욕장이 일부라도 되돌릴 수 있었던 것은 셧다운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타협안을 제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번스타인 등 여러 IB에서는 여전히 빅테크, AI 중심의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덕분일까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양봉으로 상승 전환 거래를 마쳤고요. AI, 원전, 전력, 전기차 진영 등에서 일단은 상승하는 종목이 속속 나왔습니다. 거기에 힘을 실어준 게 바로 메타였죠. 메타가 대규모 자본 지출 발표 소식을 전하면서 반발 매수 유입이 AI 진영에 있었고요. 샘 알트먼이 트럼프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AI 산업에서 확장시켜달라라는 서한을 보낸 점이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뉴욕장은 전약 후강의 혼조였다. 이렇게 요약 가능하겠고요. AI 진영에 대해서요. 주가는 멈췄지만 캐펙스 투자라던가 산업의 성장 방향은 멈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거품론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아니다라는 반박 또한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일단 들려오고 있는 여러 소식들 점검을 해보죠. 자, 블룸버그에선 이런 보도를 합니다. 아시아 테크주들이 급락했다. AI 반도체 주도의 랠리, 단기적인 정점을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경고의 보도였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만의 TSMC, 일본의 도쿄일렉, 어드밴테스트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일정 부분 단기 정점의 경고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데 강달러가
아시아 반도체 자금 유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환율 부분에 대한 우리의 불편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대신해서의 투자 의견입니다. 많이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현재 글로벌 증시 수준은 모든 투자자들이 처음 경험하는 지수대이다. 그래서 작은 노이즈에도 주식을 던지고 싶은 욕구가 확대되는 시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기반 없이 올라선 경우는 변동폭이 클 수 있다라고 지적했고요. 국내 증시는 단기 과열을 해소하고 매물 소화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600과 3,700의 지지력이 확보될 경우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는 다시 주도주가 일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내수주 중심의 단기 순환매 속에 주도주에 대해서는 변동시 비중 확대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10선을 공개했는데요. 10가지 종목, 주도주와 내수주를 조금 고루고루 섞어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AI 진영에 대한 이야기, 국내 전략까지 살펴볼 수 있었고요. AI 관련한 뉴스는 정말 멈추지 않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픈 AI, 앞서 샘 알트먼이 트럼프 측에 세액 공제 범위를 넓혀달라는 서한을 보냈죠. 메타는 3년간 880조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젠슨 왕도 그랬고요. 샘 얼트만도 그렇고요. 또 이번에는 메타 측에서도 AI 버블보다 과소 투자가 더 위험하다. 국내에서는 SK 최태원 회장이 비슷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이들은 여전히 버블론을 부인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삼성 관련해서 주목할 내용은요. 17일 미국의 테일러 공장 인근에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에 착공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삼성의 어떠한 착공식이라기보다는 삼성의 테일러 공장 인근에 이런 밸류체인이 갖춰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겠죠. 삼성의 파운드리 칩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지 관련한 소부장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뉴스 넣어봤고요. 그 외 인사의 발언들로는 제스낭 CEO가 대만에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로부터 최첨단 메모리 샘플을 받았다. HBM4, HBM에 대한 기대 요소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TSMC의 반도체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받아서 TSMC 회장은 우리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 매년 순이익 신기록을 갱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로 봤을 때는 정말 AI가 버블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문을 갖게 되죠. 트럼프 대통령은 AI 버블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대-AI 시대에 맞춰서 기업과 각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AI 진영의 변동이 크게 나와서 속 쓰렸던 지난주였는데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잠시 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로봇이든 유리기판이든 냉난방 공조든 AI 진영의 각축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테마를 자극하죠.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뉴스 또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리기판 이슈도 지난주에 소외단의 종목으로서 관심을 일부 받기도 했습니다. AI 반도체의 진짜 경쟁력은 칩 아래 기판에서 결정된다. 업계에선 요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유리기판 한 번 더 복기를 해보죠. 누가? SKC,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리고 엔비디아, AMD, 테슬라 등등에서 관심을 두고 있죠. SKC는 유리기판 첫 양산 샘플을 제작해서 고객사 인증 과정에 들어가 있고 삼성전기도 시제품을 생산해서 빅테크에 샘플을 공급해둔 상황에서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그룹과 MOU를 맺었죠. LG이노텍도 구미사업장의 시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단에 있는 건 SKC와 삼성전기가 되겠고요. 글로벌 업체에서도 유리 기판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직은 모릅니다. 상용화 아직입니다. 제작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기술 초기 단계로서 시제품 양산 중심의 개발은 진행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들 이렇게 유리기판에 관심을 가질까? 다들 아시겠지만요. AI 반도체 연상 영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열 혹은 전력 잡기의 시장은 민감해져 있죠. 플라스틱 기판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뜨거운 열에는 훼손이 되기도 하고 전기 신호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에 강한 유리 기판이 훨씬 더 대두되고 있죠. 발열과 변형이 최소화되고 있다는 장점, 그리고 초미세회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더욱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력 효율 또한 좋고요. 그래서 유리 기판은 꿈의 기판으로 언급이 되며 시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상용화되기 전이다 보니까 시장은 기대 요소로서 테마로 일단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밸류체인은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앞단에 늘 서 있는 건 SKC와 삼성전기 기술 측면이고요. 시세 측면에서는 중소형 종목들이 훨씬 더 뜨거운 것 같아요. CNG 하이테크도 참 오랫동안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 소재나 기술 측면에서 유리기판 밸류체인으로 들어가 있죠. 지난 금요일의 시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5% 정도 상승세였는데 추가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또 태성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대 요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밸류체인 내에서 역할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태성 7%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네요. 자, 유리기판 밸류체인 한 번 더 테마단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 이런 보도가 주말 사이에 추가됐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것은 연간 2천만 원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에 최고세율 45%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아닌 별도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것이었었죠.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기존 정부안 7월 달에 35%로 나와서 시장이 꽤나 실망을 했었었는데 이 이후에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었죠. 25%로 낮추는 것이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라는 보도가 주말에 추가된 겁니다. 결국 5월부터 이것을 바라보고 증권사들은 꽤나 많은 긍정의 의견들을 냈다가 7월 달에 35%를 보고 실망하는 흐름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배당주들을 체크할 시기가 도래한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은행, 보험, 증권 이런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 고배당주가 체크 가능하겠죠. 일전에 정리했던 내용들로 본다면 이렇게 종목들을 나눠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 가운데서도 배당 수익률 상위, 주주 환원의 목표를 제시했던 기업,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을 받았던 기업들로 봤을 때 기아도 관련해서 좀 관심을 둘 법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 꽤 나오고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당에 대한 키워드가 한 번 더 자극되는 가운데 이번 주 삼성화재 등 실적 나오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더블 체크해 주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분위기 파악하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단기 상승, AI 거품론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한 호재도 없는 상황이고 일정 부분 매물 소화 시기는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과거 대비 조정의 폭이 너무 세게 팍팍 나와서 약간의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앞서 이제 체린 앵커도 전달해 주셨습니다만 셧다운 종료를 위한 합의가 거의 준비된 상태라는 미국 상원 원내대표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셧다운 이슈가 조금 진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그래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진정됐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주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이 추가적으로 상향될 수 있다라는 기대 요소도 있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보도도 있었죠. 그래서 내부적인 모멘텀이 조금 추가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금융, 지주, 고배당주들 일단은 체크해 두겠습니다. AI 진영은 조정은 나오곤 있는데 끝없이 뉴스 또한 긍정적으로 주말 사이 추가됐습니다. 주말 반도체 뉴스가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어떻게 반영을 해 나가는지는 봐야 되겠고요. 오늘은 TSMC 10월 매출 나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두산, 이제 지주사의
투자이기도 합니다만 두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으로도 봐야 되죠. CCL이라는 키워드요. 실적 나오니까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테마단에서는 유리기판 그리고 ESS 관련한 뉴스도 정말 AI 뉴스 못지않게 쏟아지고 있는데 AI 가동하려면 빨리 에너지원이 조달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ESS, 그 앞단에 서 있는 것이 테슬라가 ESS 매출이 굉장히 크게 뛰었잖아요. 그런데 중국 배터리가 아니라 한국 배터리들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뉴스 등이 계속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실적으로 본다면 타이어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난주 후반에 흐름 괜찮았던 가운데 증권사 목표가 상향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 TSMC 10월 매출,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미국 간질환 연구학회, 그 외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질 예정인데 하이브, 두산, 바텍 이런 종목들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한지주 또한 실적과 함께 오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25% 관련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봐야겠네요. 화요일 이제 중국의 광군제, 빼빼로데이죠. 이날 관련해서 화장품단 봐야 되는 내용인 거고요. 이날부터 해서 이제 게임주들의 실적이 줄줄이 쏟아집니다. NC, 넥슨, 위메이드, 그룹주들, W게임즈, 컴투스 등 실적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수요일은 JYP, 그리고 이날도 네오위즈, 펄어비스 등이 실적 예정돼 있네요. 자, 목요일이 중요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네요. 이날 10시 개장인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옵션 만기일, 한국의 금통위, 큐리오시스라는 종목이 IPO. 지금 이노테크라는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하고 한 300% 올랐나요? 요즘에 신규 상장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립니다. 노타, 이노테크, 그래서 이번에 큐리오시스도 어떨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날부터 게임 섹터 박람회 지스타도 시작이 된다라는 측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생명, 삼성화재, JB금융, 하나손보, 지금 배당과 관련한 키워드가 있는 종목들이 이번 주 실적 다 있습니다. LG 또한 마찬가지고요. 요즘 외국인이 LG그룹주를 꽤 사고 있는데요. 소외단을 주목하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도 세나테크놀로지 IPO 일정이 있고요. 이제 토요일에 엔비디아 슈퍼컴퓨팅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전에 어떤 키워드가 들려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일정에 대한 내용까지 점검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미나앵커 오늘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은 자동차 섹터를 골라봤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다시 한번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 둔화 속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나 자율주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통해서 밸류 재평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완성차 기업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고부가 부품 기업들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동차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들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차트를 함께 살펴보시죠. 이게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지난 일주일간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리스트인데요. 탑5 리스트를 정리해 본 겁니다. 보시면 가장 상단에는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급을 많이 흡수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 3순위에 현대차가 위치해 있었고요. 현대차를 기관 투자자들은 951억 원 매수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현대차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가 함께 들어왔고요. 그리고 외국계 IB에서도 현대차를 담는 모습이 나타났던 만큼 현대차가 그동안 고전을 겪었던 만큼 다시 한번 기대감을 안고서 준비 태세에 돌입한 것일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수급 확인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러한 투자 포인트들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 쪽으로는 증권가의 코멘트 그리고 시각이 점점 더 긍정적인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점을 짚어드렸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살펴보시면 우선 10월 현대차와 기아 인센티브 비용이 $2,000대로 크게 감소하면서 부담감을 많이 털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센티브 비용 축소로 인해서 4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기대 요소로 짚고 있었고요. 현대차와 기아와 관련해서 각각 분기 인센티브 비용 축소폭이 $1,100 그리고 $500 수준으로 산정이 됐을 경우에는 약 4,050억 원 그리고 1,92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 개선 가능을 전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을 많이 털어내게 되면서 결국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기대감을 짚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짚히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점유율,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10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1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시장 점유율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연말 이후 국내 판매 라인업,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라든지 텔루라이드 같은 이러한 신차를 기반으로 봤을 때 내년 1분기에는 12%대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겁니다. 사실 10월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이 둔화됐다라는 보도 소식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반영을 해봐야겠습니다. 넘어가서 자동차 연간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 한 해 마무리를 짓는 순간이 지금 오고 있고 2026년을 대비해야 하는 순간 또한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은 4가지 정도로 꼽히고 있는데 우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불확실성을 많이 털어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최저점은 이미 이제 찍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바닥을 확인했으니 밸류가 회복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투자 의견을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재고 수준도 앞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팰리세이드 같은 SUV 시장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는 건데요. 미드사이즈 SUV 라인업 미국 시장에 투입이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로 인해서 낮은 재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SUV가 잘 팔릴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 2세대 양산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각각 연간 20만 대의 판매량을 넘어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또한 투자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의 GPU 5만 대 공급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고 더욱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때 이 요인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요. 지금 증권가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꼽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H100 수준의 GPU 12만 장을 확보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현대차가 확보한 GPU 같은 경우에는 블랙웰 GB200이라는 모델인데 이는 기존 H100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컴퓨팅 성능이 훨씬 더 높다라는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착착 다 진행이 잘 된다면 2026년 하반기에는 로보택시에 대한 밸류까지 부여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또한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생산 프리미엄 효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현지화율이 약 5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약 5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 살짝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향후 미국 생산 프리미엄이 부품 업체로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주가 차원에서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부품주를 오늘 좀 강조를 해볼까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밸류가 그동안 정말 많이 낮아졌었고 최근에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앞서 마지막 항목 보셨다시피 이러한
밸류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완성차 쪽에서 부품주들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짚어드렸는데요. 그만큼 자동차 부품주 쪽을 향한 관심도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를 이제 사야 하는 구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총생산량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급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사들 쪽으로도 쇠가 예상된다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쪽도 살펴보신다면 테슬라의 물량 12월과 1월 중으로 급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저가 트림 효과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짚고 있었습니다. 모델 Y라든지 모델 3 같은 경우 이제 물량이 12월 그리고 1월 중으로 출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시장 투입 예정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테슬라 향으로 지금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는 관점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현대차와 테슬라 쪽에서 이제 내년에 어떠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사들을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이었고요. 따라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 내년 1분기를 기준으로 집중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품사들 어디를 봐야 할까요? HL만두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SL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HL만두 같은 경우에는 다올투자가 이제 부품사들 내에서 탑픽으로 꼽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은 미국 매출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잘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HL만두를 먼저 살펴보신다면 북미 쪽에서 외형 성장세가 견고하다는 점입니다. 원가 개선이 지속이 되고 있고 부품사들 내에서 빠르게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본다면 테슬라향 제품 효과가 톡톡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그리고 내년 1월 중으로 저가 모델을 출시하고 거기서 성과가 잘 나온다면 그에 따른 북미 모멘텀까지 확대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현대모비스도 살펴보신다면요. 이제 올해 4분기 EV 양산 물량 급감으로 이어서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제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완성차 생산 급증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모터스와 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고객사를 중심으로 수주 모멘텀이 앞으로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으니까요. 현대모비스 관련해서는 이러한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L 쪽으로는 경쟁사 대비 이제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인데요. 지금 경쟁사 모렐리 같은 경우에 파산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업 회생 절차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내러티브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너럴모터스의 이 주력 벤더가 바로 SL이기 때문에 픽업 트럭 양산 시 그에 따른 반등에 대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잘한다면 그 수혜가 이쪽 SL 쪽으로도 함께 떨어질 것이다 라는 논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사들 내에서는 세 가지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 지금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쪽은 HL만두라는 점, 다올투자증권에서 탑픽으로 꼽았지만 다른 증권사에서도 HL만두를 정말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수혜가 이쪽 부품사들 쪽으로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전망들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미래는 장밋빛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부담감도 거의 다 털어낸 마당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밸류 재평가를 기대하면서 주가 반등을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 부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완성차와 부품사 내에서 내가 골라야 한다면 어느 쪽을 공략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저희와 함께 그에 맞는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각 섹터별로 관전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환율 영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셧다운에 대한 이슈도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장 주간 기준으로 5주 만에 하락 전환했던 지난주였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맞을까요? 이 업을 하면서 시장의 필드에서의 온도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이 업을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여기서 필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공격보다는 방어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방어가 어떤 의미인지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시장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네. 특이한 것은 AI 버블론에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는 이것이 조정의 이슈는 아닙니다. 적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AI 버블론이라고 해서 이제 버블이 터졌다 끝났다라는 이슈를 한국 증시가 빠져야 된다는 데는 저는 1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장이 왜 빠지는가 다들 아시겠지만 셧다운이 첫 번째는 셧다운의 장기화입니다. 네. 너무 오래 진행되고 있죠. 지금 미국 배팅 사이트랑 전망 사이트 이런 데를 보면 이번 주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조금 올라왔어요. 워낙 안 좋았다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장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추수감사절 그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직전에는 이제는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민심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건데 그런데 다음 주가 가장 확률이 높지만 어쩌면 이번 주도 라는 기대감과 고민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셧다운 자체가 매크로 지표를 못 본다라는 것이 이전에는 조금 답답한 이슈였지만 시장을 꺾을 이슈는 아니었다라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월급이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트럼프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지금 레임덕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이 지급이 안 되고 비행기가 못 뜨니까 이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매크로 변수에 무언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이슈는 셧다운과 관련돼서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다음 주에는 지나갈 이슈. 그다음에 월급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지연돼서 받을 거기 때문에 결국 블랙 프라이데이 됐었을 땐 밀려왔던 소비가 한 번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금은 불편하지만 결국 지나갈 이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좀 이용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연준이 바라보는 핵심 트리거가 고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셧다운을 명분으로 정부에서 계속 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 지표가 안 좋을 거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상당 부분이 정부기관 해고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무언가의 그림을 또 만들어내는 과정을 하나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어쨌든지 간에 고용이 안 좋아진다. 결국은 지나갈 이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지금 시장의 불편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버티면 되겠죠. 두 번째는 화폐 가치 하락의 이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배팅했었던 해지 자산들의 좀 일부 균열이 왔었어요. 네. 이미 2, 3주 전에 금 가격은 균열이 한번 있었고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비트코인도 한번 균열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라봤었던 주식을 사야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화폐 가치가 너무 유지가 되니까 이것 때문에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논리로 여기서 더 사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그 부분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
라는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금가격도 그렇게 올라왔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좀 희망 회로를 돌려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한번 쉬는 것도 납득이 돼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시장이 너무 과잉이라 공격보다는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근본 베이스인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상당히 매파적인 스탠스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일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예상도 됐었지만 실질적으로 CME 페드워치에서 보여지는 12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줄었어요. 그 전에는 90%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0%가 안 되는 자리에 지금 66.5%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채권 시장에서는 더 요동을 치는데 그래 12월도 어떻게든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이거 내년에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의 성향상 내년도 금리 인하가 되는 방향은 맞지만 속도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우리가 즐겼었던 여기까지 달려왔었던 부분에 대해서만큼의 과잉의 랠리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 게 맞고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조정은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반영된 조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몰랐었던 이슈가 터지면서 또는 버블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떤가가 시스템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조정의 명분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나오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사요? 언제부터 올라요? 이제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그 명분을 갖다 쓸 수 있는 첫 번째 명분은 아마 셧다운이 될 것 같아요. 셧다운이 해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해소가 되고 다시 소비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겠네. 라는 분위기를 봤었을 때 이번 주냐 다음 주냐라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지금 많이 빠졌는데 라는 시각과 기회를 왜냐하면 지금 고객예탁금 대기 자금이 워낙 네.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시각과 그래도 좀 안정이 되는 걸 보고 들어가자라는 두 가지 투심이 그러면 이 두 가지 투심이라는 건 뭐죠? 저점 매수 공략을 언제냐라는 논리를 갖고 대기하고 눈치 게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심은 지금의 조정은 조금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시장을 바라보는 저의 네. 대표적인 이제 기본 베이스일 것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저가 매수에 대한 갈망이 있단 말이죠. 몇 번의 이제 급반등을 좀 놓쳤던 분들 같은 경우 혹은 일찍 팔았던 분들은 사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겁니다. 미리 이제 저의 질문에 대한 네. 셧다운 이슈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시점을 저점 매수 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앞서 좀 내용을 돌아가 봤을 때 AI 거품론 그거는 나는 지금 전혀 불안하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에브리띵 랠리에서 에브리띵 조정이 나왔던 지난주 AI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 그러면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반도체. 것이 아니라 나는 찐이야라는 것이 SK하이닉스가 주가로 입증을 했어요. 주간으로도 안 빠졌어. 이야, 너 이렇게까지 세구나라는 것을 저도 느꼈지만 전 국민이 다 느꼈을 겁니다. HBM4에 대해서 지금 현재 HBM4가 세 기업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인데 내가 대장이야 아직은. 이것을 본인 스스로 입증했고 삼성전자도 거기에 대해서 나도 바로 쫓아가고 있고 견줄 수 있어라는 주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장이 조정 줄 때 지금 시장의 대장이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시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SK하이닉스는 제가 AI 버블론을 안 믿는다는 것이 주가적인 측면일 수도 있지만 네. 아직 이 사이클이 버블론이라고 해서 적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끝났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본다면 시장이 셧다운이 만약에 마무리된다는 것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하이닉스가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탄력보다는 많이 조정을 줬었던 종목군들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폭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무슨 종목? 무슨 종목? 글쎄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가 눈에 띄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의 종목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에이펙 이후에 조선주는 정말 재료 소멸로 좀 반응을 보였는데 사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대 요소들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이 섭섭한 시세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이 섭섭함을 좀 달랠 수 있을까요? 네. 에이펙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것이 조선주였고 에이펙 진행하면서 제가 가열차게. 에이펙 전후로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펙이 진행되는 그 시점에 확 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상당히 불편했었거든요. 저는 심리적으로. 이게 다 아는 내용이었고 모르는 내용이 추가됐다라고 하는 것은 핵잠수함 하나인데 그것을 어디까지 핵잠수함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여기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고민이 됐었던 네. 부분이어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 제가 말씀드리는 트레이딩이라고 말한다면 고점에서의 트레이딩은 조심스럽게 보시라는 뜻이 저희 이제 깔려 있거든요, 의미가.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선주가 이 시장에서 뭐 마스카 프로젝트를 여기서 계속 사십시오라는 논리는 저는 그 논리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주가 나올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주 산업이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갈지를 바라볼 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조선주도 시장의 분위기를 해석하는 데서 중요한 바로미터를 역할을 하는 저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방사는 이미 그 힘이 좀 퇴색됐습니다. 그런데 조선주는 아직 그 힘이 남아있는 섹터 안에서 너가 어떻게 갈지 오늘, 내일 되게 중요한 위치에 걸려있는 것이 저는 조선주들이에요. 네. 시장이 반등을 줄 때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조선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미 주가에는 많이 반영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적 그림을 그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허재다. 그런데 마스카 좋은 거 아는데 이걸 여기서 어떻게 사? 라고 했었던 대기 자금들은 이 자리라면 한번 적어도 단타를 노리고서라도 들어가 볼 수 있을 만큼 조금 매력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나? 하지만 오늘 내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 내일 확 깨고 내려가 버리면 투심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위치로 들어갈지도 모르거든요. 조심스럽지만 긍정의 시각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온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선주가 좀 앞단에 있습니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두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어떤 뉘앙스인지는 충분히 저희 이해했습니다. 조선 섹터에 대해서 살펴주셨고 주말 사이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의 뭐 여야 잠정 합의, 뭐 공감대 형성 이런 보도 등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금융, 지주, 그러니까 금융에는 은행, 보험, 증권이 들어가고 고배당 종목들까지 같이 좀 바라본다면 어느 기준으로 종목들을 선별해 둬야 될지 대응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에 공격보다 방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관심 섹터로 드렸던 것이 은행주였죠. 근데 사실 금요일 날 좀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만들어서 좀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주 중반에 급락할 때 은행주는 버텼어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변수가 불편할 때 우리나라 자체 변수로 버틸 수 있는 것. 이미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었던 논리는 민주당에서 12월에 이거 통과시키려고 한다. 3차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첫 번째 주된 내용은 자사주 소각 이슈고요. 그럼 지주사들, 그다음에 뭐 일부 증권주들 볼 수 있을 것이고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릴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와 현재 이재명 행정부가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은 지수가 어떤 본인의 경제적 성과와 지지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느끼고 거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색깔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 정부도 지금 어떤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 밸류 프로미스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도 뉴스가 나왔죠. 이것과 관련돼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뭐 은행주들이 조금 올라다가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은행주들 이 지주사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플러스 그 지주가 갖고 있는 색깔을 많이 투영시키려고 해서 단순히 이것만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졌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 그룹사 갖고 있는 특징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는 지자 종목이 있다면 여전히 눈여겨볼 수 있겠지만 쉽게 보이는 것은 저는 좀 은행주가 가장 쉽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일 텐데 만약에 지수가 급반등해서 간다면 이쪽보다는 이쪽은 안 빠진 섹터잖아요. 이쪽보다는 많이 빠진 기존 주도 섹터가 더 매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는 염두에 두되 조금 느리더라도 아직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것은 은행주는 아직도 저는 좀 조정시 매수 의견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은행, 지주 혹은 배당의 키워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전달받았고요. 참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결국에는 전략단으로 이제 뭉쳐서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는 어쩌며 이런 주주환원과 연말 소외라는 키워드에서 이런 기아, 이런 자동차단도 사실 배당주로서 그렇죠. 역할을 하잖아요. 네. 이런 쪽은 어떠며 또 네카오는 어떡하며 이런 각종 전략을 한마디로 해주시면. 네카오 긍정론. 긍정. 네. 현대, 기아, 오토에버 세 종목 긍정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 네카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네이버를 더 좋게 보는데 주가 탄력은 늘 카카오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증권업에서 늘 나왔던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을 보면 네이버가 유리한데 주가 탄력도는 카카오가 더 이제 좋게 나오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둘 다 AI와 관련된 플랫폼의 성장과 그런 어떤 다양한 부분에서 이 둘이 앞으로 또 해볼 것들이 많다. 이게 자칫 잘못했으면 그냥 광고회사로 전락해 뻔했었거든요. 이거 한 2년 전에 그런 리포트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말하면 네이버 카카오는 이번에 반드시 새로운 플랫폼의 패러다임으로서 한국에 깃발을 꽂아야 되는 골든타임에 위치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두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긍정의 뷰를 갖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 현대오토에버는 조금은 다르지만 뭐 엔비디아 칩과 관련돼서 조금 이번에 주종파가 컸긴 하지만 뭐 저는 또 하나의 기회, 가격 조정의 기회가 왔다. 삼성중과 아까 조선주를 먼저 말씀드렸지만 현대, 기아차도 충분히 이제는 좀 매력을 갖고 볼 수 있을 만한.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의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도 제가 노리는 그 탄착군 안에는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 외국인들이 뭐 하이닉스 팔 때 약간 LG그룹을 관심 두고 있다 이런 기사도 봤고 수급적인 흐름도 봤는데 차장님도 약간 LG그룹 코멘트 해주신다고요. 지난주에 장이 반등을 주려고 했었을 때 오전부터 확 빠졌던 종목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현대오토에버 빠지고 기아 빠지고 네이버 빠지고 했던 날이 있었어요. 장 막판엔 지수가 다 밀려서 좀 퇴색되긴 했습니다만 그날 다른 것들은 다 반등을 줄 때 그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엔비디아 칩박귀를 했었던 기업들이 먼저 조정을 줬었어요. 그러니 치킨 회동에 빠졌던 게 LG그룹이었거든요. 지금은 삼성. 네, 삼성현대가 네. 있었는데 LG그룹은 거기에 치킨을 같이 안 먹었었단 말이에요. 이런 논리로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네. 시장이 다 좋을 때 LG그룹은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논리가 납득이 되고 시장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찾아갈 때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 칩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불편한 마음이 시장에 좀 깔려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소외감을 찾을 수 있는 시총 상위 그룹 중에서는 LG그룹.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 회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밀렸어요. 네. 아, 밀렸나요? 네. 언제로 밀렸나요? 연기됐는데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지만서도요. 일단은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나 연기됐다. 네네. 뭐 어쨌든 뭐
꼭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논리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이 또 하나의 기회는 계속 찾아가려고 하는데 LG그룹은 너무나 상대적으로 소외됐었고 그 GPU를 혹시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리스크가 조금 사실 반도체가 추락을 했었던 막 조정을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탄탄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비슷하죠. 장이 반등을 준다면 LG그룹이 좀 상대적으로 쉬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쉬어간다면 저는 LG그룹, LG전자도 사실은 냉각 시스템과 관련돼서는 언제든지 그 키워드를 갖다 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시장의 색깔을 이해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가는 논리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반등을 준다라면 조선주, 그다음에 뭐 많이 빠진 반도체, 뭐 이렇게 해서 대순 에너빌리티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이 분위기가 쭉 이어간다면 LG그룹 주들 한번 좀 트레이딩 하는 전략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 염두에 두고 다양한 트랙을 잡고 자기의 전략을 짜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길이 하나가 아니고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미리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시작하는 전략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살펴봤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